자, 이제 새로운 단원이고요. 급수인데 급수는 일단 기본적인 정의 자체는 합의 극한입니다. 합의 극한. 그래서 수열의 극한 같은 경우가 이제 AN이라는 일반항을 구한 다음에 그 일반항이 리미트 무한대로 보냈을 때 어디로 가냐? 이 경향성을 따지는 거였다면 급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자리에 SN이 써져요. SN. 합을 구하는 거야. 그래서 합에다가 리미트를 붙인 걸 우리는 급수라고 해요. 그러면 이 SN이 불리워지는 이름이 새로 생기는데 얘를 우리는 이제 앞으로 뭐라고 부를 거냐면 급수에서는 부분합이라고 부를 거고 부분합은 결국 뭐랑 똑같냐면 수열의 극한으로 치면 일반항과 똑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등차 수열이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해서 우리가 리미트를 붙였던 것처럼 이번에는 SN이라는 합, 수열의 합을 구한 다음에 그 수열의 합에다가 리미트를 붙이겠다는 얘기야. 됐니? 자, 그럼 얘를 이렇게도 쓸 수가 있거든. 자, 잘 봐. 급수를 표현하는 방법은 일단은 첫 번째가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땡땡땡 가서 자, AN까지 만약에 요까지만 구하면 여기서부터 요까지는 그냥 우리가 보통 SN이라고 그냥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급수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얘를 계속해서 더하겠다는 뜻이야. 계속해서 더해서 무한대까지 더할래. 이게 그럼 얼마로 되겠니? 뭐 수렴하겠니? 발산하겠니?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 자, 그러면 이거를 조금 축약해서 써보면 좀 멋있는 표현으로 해보면 시그마 n이 1부터 얘가 n이 1부터 끝없이 더하는 거죠. 그래서 무한대라고 쓸 수가 있어요. 그죠? 즉 첫째 항부터 끝없이 무한대까지 더해서 일반항을 더해가는 거죠.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근데 요거를 이제 어떻게도 쓸 수가 있냐면 잘 봐. 첫째 항부터 무한대까지니까 이게 감이 좀 안 잡힌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an으로 이렇게 바꾸고 그런 다음에 요 앞에다가 뭘 붙이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간다 라고 한다면 이게 꼬리물기가 되죠.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인데 걔가 무한대로 갈 때는 어떻게 바뀌겠냐 라고 해서 이 말이랑 이 말이 서로 어떤 거야? 똑같다라는 거야. 됐니? 근데 얘 같은 경우 다시 보면 이게 k가 1부터 n까지 an이라는 것은 결국 한 단어로 축약을 하면 sn이잖아요. 따라서 얘는 리미트 뭐라고 쓸 수가 있냐?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이라고도 쓸 수가 있고 여기 썼던 것처럼 합의 극한이다 라는 표현이 가능하고 이거를 우리는 보통 라지 s라고 쓰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표현이 모두 다 동일한 표현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돼요. 됐죠? 자, 그래서 급수 S라는 것을 이렇게 줄 수도 있고 이렇게 줄 수도 있고 이렇게 줄 수도 있고 이렇게 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문제마다 달라요. 근데 이 표현이 다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급수도 그럼 마찬가지로 리미트 개념이기 때문에 당연히 급수를 계산한 결과는 수렴 아니면 발산입니다. 자, 수렴하거나 발산하거나 둘 중 하나일 텐데 자, 그러면 니네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지. 자, 급수 계산은 그럼 어떻게 하나요? 라고 하면 자, 단계가 정해져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일단은 부분합,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부분합 SN을 구합니다. 이게 첫 번째야. 그러니까 합에 대한 식을 n에 관한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합이라는 것을 n에 관한 식으로 표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에다가 리미트를 붙이는 거예요. 자, 리미트를 붙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뭐 하는 거야? 수렴과 발산을 판단해라 라는 거지. 됐니? 자, 수렴과 발산을 판단해라 라는 거야. 됐습니까? 자, 그럼 이런 얘기가 되겠죠. 하나 예를 들어서 해보면 자, 너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이렇게 가는 수열이 있대. 그래서 n까지 더하고 계속 쭉쭉쭉 더해진대. 너 이거 급수의 수렴 발산 판단해 볼래? 라고 물어본 거거든. 그러면 사실 상식적으로 봐도 자연수를 계속해서 더해 나가잖아요. 그죠? 그럼 자연수를 계속해서 더해 나가니까 당연히 이 결과는 어디로 갈 거야? 당연히 무한대로 갈 거라는 건 사실 알아. 계속 숫자가 커질 테니까.
그지? 근데 한번 우리가 연습 삼아서 계산을 해보자는 거야. 자, 그러면 뭐부터 구하냐? SN부터 구하란 얘기예요. 그럼 SN은 n번째 항까지의 합이니까 얘는 2분의 얼마가 될 거냐면 n 곱하기 n 플러스 1과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정리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가 뭘 붙여? 리미트를 붙이는 거지. 그럼 리미트를 붙이시게 되면 리미트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의 형태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아, 그럼 얘 어디로 가나요? 라고 얘기하면 무한대로 가겠죠. 끝. 이거예요. 됐나요? 그러니까 급수라는 계산은 어떤 방식이 하나 추가가 되는 거냐면 이렇게 부분합을 구해서 극한을 계산한다. 요게 추가가 된 거야. 즉 부분합을 구하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좀 잘 해주셔야 급수 계산이 무리 없이 진행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되나요? 자, 요게 이제 급수에 대한 기본적인 논리고 논리 자체는 수열의 극한과 동일한데 다만 차이점은 일반항이 아니라 이제 합에 관한 식을 구해서 걔를 극한을 하자는 거지. 그지? 이거 자체는 어렵지 않을 것 같아. 근데 이제 급수를 계산하는 순서 뭐 이런 게 쭉 정리가 돼 있고요. 자, 잘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좀 공부를 해야 될 게 뭐냐? 조금 넘어가 볼게요. 59페이지, 60페이지 요쪽 내용을 할 거거든. 자, 59페이지 내용이 있어. 별표 5개 치세요. 자, 제목이 뭐라고 돼 있냐? 급수와 수열의 극한 사이의 관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를 좀 살펴볼게요. 자, 마치 얘가 뭐랑 비슷하냐면 수열에서 우리 수학원에서 배웠던 수열에서 AN과 SN의 관계를 물어보는 거랑 약간 비슷하죠. 비슷한데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급수와 그 다음에 수열의 극한 사이의 관계야. 요 두 개 사이의 관계를 의미하고요. 자, 요 두 개를 가지고 우리는 문제 해결을 하고 수렴과 발산인지를 명확하게 판단할 근거가 생기거든. 자, 그러면 원칙부터 좀 얘기를 할게요. 일단 결론부터 얘기를 할게. 잘 봐. 첫 번째, 급수가 수렴하면 리미트 AN은 무조건 0입니다. 이게 기본 원칙이야. 리미트 SN이 수렴하잖아. 그럼 리미트 SN이 수렴하면 리미트 AN은 무조건 0이라는 값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됐니? 자, 얘가 참이야. 그러면 중요한 건 이거거든. 그럼 역은요. 자, 리미트 AN이 0이라고 그래서 얘가 0이라고 그래서 급수가 수렴하니 라고 얘기하면 그건 아니에요. 역은 거짓이야. 이거 다 내가 증명해 줄 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의 대우를 써볼게요. 그럼 이거의 대우를 써보면 이거의 대우 명제는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라는 게 있는데 얘가 0이 아닌 거지. 그지? 자, 얘가 0이 아니라면 급수는 무조건 뭐 한다? 발산한다죠. 수렴의 반대는 발산이니까. 그럼 이거는 참이야 거짓이야? 무조건 참이야. 대우니까. 됐어?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급수가 발산한다고 해서 리미트 AN이 0이 아니다. 이거는 거짓이겠죠. 됐나요? 자, 그럼 해볼게요. 요거를 이제 설명을 해줄게. 왜 이게 되냐면 급수가 수렴하는데 왜 리미트 AN이 0이 될 수밖에 없냐? 첫 번째 증명은 이거예요. AN이라는 것은 SM-SM 빼기 1이라서 그렇죠. 자, 우리 이거 많이 봤죠?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 자, 그럼 여기다가 내가 리미트를 씌워볼게. 여기다 리미트를 씌웁니다. 그러면은 리미트 AN이고요. 리미트 SN 마이너스 리미트 분배하시면 SM-1이거든? 근데 잘 봐. 문제의 가정 자체가 뭐였냐? 급수가 수렴한다요. 그럼 급수가 수렴한다는 얘기는 요 리미트 SN이라는 값이 무언가 알파라는 값을 갖는다는 거죠. 자, 근데 잘 보세요. 얘들아, SN의 극한값과 SM-1의 극한값은 서로 어떨까? 똑같습니다. 이거 수열의 극한에서도 얘기했죠. 리미트 AN이 알파라면 리미트 AN-1도 뭐야? 알파예요. 됐니? 하나 차이 난다고 해서 극한값이 변화하는 건 아니라는 거야. 오케이? 즉, 내가 이런 거랑 비슷하거든? 니네가 해운대 모래사장을 갔어요. 해운대 모래사장에 모래 알갱이 수가 몇 개니? 라고 물어봤어. 몇 개야? 무수히 많죠. 졸라 많아요. 내가 거기다가 모래 알갱이 하나를 들고 가서 던져요. 변함이 있어 없어? 없어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게 이제 무한대 개념이거든. 그러니까 얘도 뭐가 되는 거야? 얘가 만약에 알파로 수렴을 한다면 이것도 알파라는 거야. 그럼 얼마니? 0이에요. 이게 증명이야. 이게 첫 번째 증명. 됐죠?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걸 증명해 볼게요. 이게 왜 안 되는지. 자, 두 번째.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리미트 an이 0이야. 리미트 an이 0이면 급수는 왠지 수렴할 것 같아. 이거거든. 근데 이게 안 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야. 안 되는 경우가. 자, 그거의 대표적인 발레가 뭐냐? 발레를 가지고 설명해 드릴게요. 대표적인 발레가 an이 n분의 1일 때야. n분의 1. 그러면 잘 봐. SN은요.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6분의 1, 7분의 1, 8분의 1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럼 니네가 생각하기에 그냥 이 숫자만 놓고 봤을 때 잘 봐. 무한대로 더해 가니까 이 숫자들을 보면 n분의 1이라는 숫자는 분자는 가만히 있는데 분모의 값만 계속해서 커지는 느낌이니까 왠지 느낌이 얘 무한대로 가면은 0으로 가잖아. 그럼 계속 뒤에 0이 더해지는 형태니까 이거 수렴할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 그냥 막연하게 생각을 하면.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약간 논리적 비약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게 왜 안 되는지를, 왜 발산하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일단 결론 자체는 이 값은 발산해요. 이 밑에 건 발산을 해. 왜 발산하냐? 잘 봐. 내가 밑에다가 이걸 써볼게. 자, 1이야. 되니? 그 다음에 얘 2분의 1이야. 그 다음에 잘 봐. 3분의 1 대신에 4분의 1을 대입할게. 이렇게. 그러면 위에 거랑 아래 거 비교해보자. 위에 거랑 아래 거 비교하면 누가 더 크니? 위에 게 더 크죠. 분모가 작으니까. 그러면 얘는 대소관계가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잘 봐. 5, 6, 7 있죠. 5, 6, 7을요. 전부 다 8분의 1로 바꿀게요. 이렇게. 그러면 잘 보세요. 8분의 1이 총 4개가 생겼죠. 그럼 8분의 1이 총 4개가 생겼는데 요거 비교한 거랑 요거 비교하면 얘가 분자가 더 크지. 분모가 더 크지. 그러니까 이 숫자가 더 작죠. 위에 게 더 크네요. 그죠? 자, 근데 잘 봐. 이렇게 두 개 묶으면 얼마야? 2분의 1이야. 이렇게 두 개 묶으면 얼마야? 2분의 1이야. 맞죠? 그러면은 이 숫자들은 어떤 식의 구조가 되냐?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쭉쭉쭉쭉쭉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 뒤에는 9분의 1부터 16분의 1까지를 전부 다 16분의 1로 바꾸는 거야. 그럼 16분의 1이 8개 생기니까 16분의 8이 돼서 2분의 1이 되잖아. 그럼 니네 생각해봐. 자, 1에다가 2분의 1 더해 얼마야? 1.5. 그 다음은 얼마야? 2. 그 다음은 2.5. 그 다음은 3. 어떻게 돼요? 숫자가 점점 커지죠. 그죠? 그럼 계속 커지니까 이 값은 결국 뭐 할 거야? 발산하겠네요. 그럼 잘 봐. 밑에 있는 애가 위에 있는 거보다 어때? 크거든? 작거든? 밑에 있는 애가 위에 거보다 작아. 그럼 위에 거가 더 큰데 밑에 게 발산하잖아. 그럼 위에 것도 당연히 뭐 할 수밖에 없어? 발산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발산하는 거야. 됐죠? 근데 잘 봐. 근데 리미트 an의 값은 얼마야? 요거는 리미트 a는 0이거든? 근데 합은 뭐해? 수렴하지 않네요. 발산하죠. 그러니까 뭐예요? 틀렸죠. 대표적인 발레입니다, 이게.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결국 우리는 이걸 이용해서 뭘 한다고 그랬어? 급수의 수렴과 발산을 좀 더 빠르게 판단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이거의 기준점은 뭐가 되냐? 자, 문제에서 주어진 an이라는 값이 있는데 자, 요 an이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지겠죠.
자, 이거의 극한값을 계산했을 때 하나는 0이 나오고요. 하나는 0이 아닌 게 나오는 거야. 됐어? 그럼 잘 봐. 리미트 an이 만약에 0이 아니라 2분의 1이나 3분의 1이나 이런 애가 나오잖아. 그러면 얘는 무조건 볼 것도 없이 리미트 sn, 즉 급수는 무조건 발산이에요. 100% 발산이야. 얘가 0이 아니라면. 그러면 그거는 해볼 필요도 없다는 얘기야. 할 필요도 없어. 아, 무조건 얘는 발산을 하는 거야. 근데 얘가 0이야. 그러면 수렴 가능성이 생겨요. 즉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어. 100% 수렴은 아니라고 했죠. 근데 만약에 급수가 수렴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리미트 an이 0이어야 돼. 0이 아니잖아. 무조건 발산이야. 그럼 누가 니네한테 물어본 거야. 누가 니네한테. 자, an이 2n 플러스 1분의 n이야. 자, 이렇게 줬어. 이거에 급수가 수렴하니 발산하니 물어봤어. 그럼 이것만 확인해 보면 되죠. 자, 이거 극한값 얼마예요? 2분의 1이요. 0이 아니네요. 100% 발산이에요. 그냥 하고 넘어가면 돼. 무조건 발산한다. 알겠니? 무조건 발산한다. 근데 얘처럼 리미트 an인데 an이 n분의 1이야. 아, 그럼 얘는 0이잖아. 그럼 0이니까 수렴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수렴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따라서 뭐 해봐야 돼? 직접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게 정리가 돼 있는 게 뭐냐면 60페이지입니다. 그래서 60페이지에다가도 별표 하나 쳐두시고요. 쌤이 지금 59페이지랑 60페이지를 쫙 설명을 한 거예요. 아, 급수가 수렴한다면 리미트 an은 0이야. 무조건 0이 될 수밖에 없어. 그러면 리미트 an이 0이 아니라면 급수는 무조건 뭐 할 거야? 발산할 거야. 이건 맞아. 거기에다 하나 덧붙이면 리미트 an이 0이라고 해서 무조건 급수가 수렴하는 건 아닌데 만약에 급수가 수렴하려면 적어도 리미트 an이 0이라는 조건은 만족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되나요? 네, 이 정도로 정리해 보시면 되거든. 자, 그럼 이걸 문제에서 어떻게 쓰냐? 62페이지를 봐봐. 이제 문제로 어떻게 나오나 볼게. 방금 전에 배운 내용을. 자, 이렇게 보면 된다는 거야. 여기 봐봐. 자, 봐. 개념의 김 1번 보세요. 갑니다. 1번에 급수 시그마 an-3이 2021일 때 끊어봐. 그럼 그 말이 무슨 얘기야? 급수가 수렴한다요. 숫자요? 별로 안 중요해요. 거기 2021자리에 21억이 써져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건 뭐야? 수렴한다야. 중요한 건 수렴한다니까, 아, 그러면 일반항이 지금 뭐야? 이거네. 이게 일반항이잖아. 이게 0이라는 거지. 끝났어요. 답 얼마예요? 리미트 an은요? 3이에요. 이렇게 써먹는다는 거야.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됐니? 자, 그 다음에 갑니다. 2번도 하나 해볼까요? 자, 2번 볼게요. 수열 an에 대해서 시그마 an 마이너스 3n-5분의 n이 2다. 그럼 무슨 말이라고? 수렴한다. 그럼 수렴한다니까 리미트 an 마이너스 3n-5분의 n 있죠? 이게 얼마라는 거야? 3분의 1이요. 되나요? 이게 아이 뭐래 0이요. 얘가 0이요. 그러니까 리미트 an이 뭐인 거예요? 3분의 1인 거죠. 일반항이 0이라는 거야. 일반항이. 그러니까 요 값은 3분의 1이 돼야겠지. 그래야 3분의 1에서 3분의 1을 빼니까 0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문제의 답은 얼마가 되냐? 문제의 답은 리미트 9an 플러스 2잖아요. 그럼 여기다 9를 곱해요. 그럼 9an 플러스 2가 되니까 이거 계산하시면 얘는 5가 되겠죠. 이렇게까지. 괜찮나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오, 그렇구나. 이렇게 보면 되는 거네. 그지? 자, 하나 더 해볼까요? 밑에
121번 갑시다. 발전 문제 121번에 1번. 자 갑니다. 수열 AN이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2AN-3은 2다. 뭐예요? 얘는 리미트 3 아이고 2AN-3이 얼마다? 제로다. 그러면 AN은 얼마가 돼요? 2분의 3이겠죠. 리미트 AN. 바로 나오죠? 자, 리미트 AN이 2분의 3이야. 그럼 R이 얼마라는 거야? 2분의 3이라는 거네. 그럼 우리 아까 했던 거지? 공비가 2분의 3이에요. 공비는 1보다 크네요. 맞아요. 공비가 1보다 크니까 여기다가 샥 계산해보면 얘는 2분의 3에 얼마가 되니? n제곱 더하기 1분의 얘는 2분의 3에 n 플러스 2제곱 빼기 1. 이렇게 되겠죠? 자, 따라서 요거 비교하시면 되죠? 요거 최고차항만 비교하면 되네. 그러면 2분의 3의 제곱이니까 정답은 얼마가 나오는 거야? 4분의 9요. 이렇게 나오시면 되죠. 됐습니까? 어렵지 않죠? 괜찮죠? 자, 하나 더 해볼게요. 121번에 2번. 자, 2번 갑니다. 두 수열 AN, BN에 대해서요. 급수 다음과 다음이 모두 수렴할 때 빗줄. 모두 수렴한대. 그러면 하나씩 해볼까? 첫 번째, 리미트. 이제 빠르게 좀 가볼까요? AN은 얼마예요? 3이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리미트. AN 더하기 BN입니다. 이게 얼마예요? 0이겠죠. 근데 얘가 0인데 얘가 3이야. 그럼 BN도 얼마야? 마이너스 3이겠지. 그지? 그러면 문제 답은요. 답은 리미트. 둘 다 수렴하니까 그대로 대입할까요? 아니, 리미트도 떼버리자. 그대로 대입하자. 얼마야? AN이 3. 그 다음에 여기는 3 마이너스 3 플러스 3. 이렇게 되지? 따라서 얼마? 3. 엥? 2. 이렇게 되겠죠. 됐죠? 이렇게 써먹는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오케이. 됐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올게요, 이제. 다시 앞으로서 어딜 오시냐? 54페이지 보세요. 자, 54페이지 보면 분수식의 급수 계산 있죠? 별표 하나 치시고요. 연산입니다. 연산. 자, 오늘 요 연산까지 할게. 교대급수부터 다음 시간에 할게요. 교대급수부터. 자, 급수라는 것은 합의 극한이라고 했거든. 그러면 첫 번째는 이제 분수식이에요.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해볼게. 얘는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이 자리에 n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1이다. 이렇게 써진 거야. 자, 근데 요거랑 무리식도 같이 가져갈게. 무리식. 자, 무리식은요. 시그마 n1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나오거든. 요거. 자, 얘가 이렇게 해볼게요.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n 1. 됐나요? 자, 그러면 이거를 그냥 내 생각대로 좀 해보면 이거 부분분수죠. 부분분수니까 시그마 변형시키면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가고 얘가 n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이다. 이렇게 써지잖아. 그러면 이거를 쭉 써볼게. 이거 쭉 써보면 얘가 얼마가 되냐면 1 대입하세요.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2 대입하면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이런 식으로 가죠? 그죠? 근데 이게 결국은 끝없이 계속해서 더해간다는 거잖아. 그럼 약간 느낌이 어떠냐면 지워지잖아. 계속 지워지네. 계속 맞물려서. 그럼 계속 맞물려서 지워지니까 뭐가 돼? 1만 남죠? 그래서 얘를 1이다 라고 이렇게 써요. 맞아요? 틀려요? 얘를 1이다 라고 이렇게 써. 맞을까 틀릴까? 맞아요. 이거 하면 1이 나오거든? 근데 일로 와봐. 얘 있지? 얘도 그러면 그냥 숫자 대입을 쭉 해봐. 숫자 대입을 쭉 하면은 여기다 1부터 대입하면 되잖아. 1부터 대입하면 루트 2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
더하기 루트 4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가는 거야. 계속 더해가. 계속 더해가가지고 지워지고요. 지워져요. 계속 지워지네요. 계속 지워져요. 그래서 누구 남아? 마이너스 1 남네요. 오케이. 자, 마이너스 1 남았으니까 얘는 답이 얼마예요? 수렴하면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쓴 거죠. 얘는 맞을까 틀릴까? 얘는 틀려요. 잘 보세요. 얘는 맞고요. 얘는 틀려요. 왜요? 이거 왜일까? 좀 봐야 되잖아. 확인을 좀 해봐야 돼. 둘 다 확인의 절차가 필요한데 원래 원칙대로 가면 뭐냐면 원래 원칙대로 가면 일단은 뭐부터 구하라고 그랬어? SM부터 구해야 돼. 됐니? 이게 SM부터 구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SN부터 구해야 되니까 잘 봐. SN을 구하면 얘 SN은요. 요거를 그냥 n번째 항까지 더한 거죠. 그럼 n번째 항까지 더하니까 똑같이 가버리면 얘는 1, 그 다음에 2분의 1, 1 빼기 2분의 1 이런 식으로 해서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해서 쭉쭉쭉 간단 말이야. 가서 얘가 n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까지 이렇게 정리가 되고 그럼 다 지워. 지우고 지우세요. 그럼 누가 남냐면 요 자리가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이 이렇게 딱 하나가 남거든. 그럼 여기다 리미트를 씌워. 그럼 리미트 씌우니까 이거 어디로 가? 1로 가. 이렇게 된단 말이야. 맞아요? 오케이. 자, 근데 얘 보세요. 얘도 원칙은 뭐라 그랬어? 부분합. SN을 먼저 구하는 거란 말이야. 그지? 그럼 SN을 먼저 구해. 그럼 SN을 구해보면 SN은 똑같이 1 대입하면 루트 2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 더하기 땡땡땡 가서 n을 대입하면 루트 n 플러스 1 빼기 루트 n이야. 여기까지 나오죠. 그죠? 그럼 이거 SN 구하시면 어떻게 돼?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 다 지워져. 그리고 요거 남고 요거 남아. 그럼 이거 두 개 남으니까 얘 어떻게 돼?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야. 여기다 리미트 씌워. 얼마야? 무한대야. 얘는 무한대야. 다르다고. 됐나요? 다르다는 게 포인트예요. 다르다는 게. 그럼 얘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아까 했던 걸로 해볼게. 아까 우리 방금 전에 배웠던 거. 자, 밑에 극한식이랑 위에 극한식 비교해보는데 자, 요거의 일반항이 누구였어요? 첫 번째 식의 일반항은? 얘였죠. 얘가 일반항이죠. AN에 해당되죠? 그러니까 N1부터 무한대까지면 옆에 있는 게 AN이야? 리미트 옆에 있으면 시그마 SN이고 근데 얘가 일반항이야. 얘 일반항 극한값 얼마야? 제로죠. 그럼 일반항 극한값 제로니까 수렴 가능성이 생겨 안 생겨? 생겨요. 그래서 직접 해봤더니 직접 급수 계산 부분합을 구해서 리미트를 붙여봤더니 실제로 수렴하는 거야. 자, 그러면 얘는 어떨까? 얘도 확인해보자. 얘 극한값 확인해볼게요. 제 극한 계산해야 되는데 무한대 빼기 무한대죠. 무한대 빼기 무한대니까 뭐 해야 돼? 유리화 해야죠. 유리화 해볼게. 루트 n 플러스 1 더하기 루트 n입니다. 이렇게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돼요? n 플러스 1 마이너스 n이 돼요. 맞나요? 오케이? 그럼 얘는 이렇게 되고 무한대 때리면 얘도 0이 돼요. 0은 된단 말이야. 그죠? n이 무한대로 가니까 분모에만 n이 있고 분자에는 없으니까 이거 0 되는 거 맞아. 그럼 0인 건 맞는데 얘도 뭐 한다는 거야? 발산하는 거죠. 원래 급수 원칙대로 하면.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니네가 계속해서 무한대로 더해간다라는 것을 그거에만 꽂혀가지고 급수를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급수의 원래 계산의 원리는 부분합을 구해. 부분합을 구해서 거기다 리미트를 붙인다는 거지 합의 극한이라는 거지 계속 무한대로 더해 간다는 게 아니라고. 엄밀하게 얘기하면. 됐나요?
그러니까 위에 거랑 아래 거가 어때? 결과가 똑같이 리미트 an, 일반항의 극한값은 똑같이 0이 나오는데 얘는 수렴하는 게 되지만 얘 같은 경우는 sn을 구해서 무한대 때리면 얘가 무한대로 가버리니까 발산하는 결과가 나와버린다라는 거예요. 됐죠? 그게 이제 정리되어 있는 게 뭐 54페이지 보시면 여러 가지 분수 형태에 대한 계산들이 써져 있어. 여러 가지 분수 형태에 대한 계산들이 써져 있는데 그게 다 뭐냐면 그냥 부분 분수 계산해가지고 하라는 거야. 알겠니? 부분 분수 해가지고 하는 건데 자 대부분의 분수식은 거기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대부분의 분수식은 수렴합니다. 알겠나요? 대부분의 분수식은 수렴해요. 근데 한 페이지 옆 페이지 봐봐. 55페이지. 근데 리미트 루트꼴 나오잖아. 지금 루트꼴 나와버리면 루트꼴은 어떻게 돼요? 이게 55페이지 보면 이런 것들 계산한 거죠. 이런 거 계산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발산한다는 거야. 됐니? 그 원칙 자체를 정확하게 확인을 딱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셔야 돼.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까 했던 거 3번 있죠. 55페이지에 괄호 3번 보세요. 괄호 3번에 보시면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갈 때 n분의 1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 거 있지. 그거 아까 쌤이 설명했던 거죠. 1, 그 다음에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6분의 1, 7분의 1 이렇게 가는 건데 결국 걔는 2분의 1로 전부 다 통일이 될 수가 있고 계속 2분의 1을 더해가는 꼴이 되니까 걔는 당연히 뭐 할 거다? 발산할 거다 라는 거. 오케이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뒤쪽에 보시면은 56페이지랑 60페이지 56, 57, 58에 걸쳐서 이제 급수의 활용이라고 해서 기본적인 계산 형태가 나와 있는데 56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인 계산법 사용해서 제일 중요한 건 부분 합부터 구해라야. 알겠니? 딴 거 할 생각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계산하려고 하지 말고요. 그냥 깔끔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은 SN 구한 다음에 리미트 붙이세요. 그럼 끝나요. 급수는 그게 원칙이에요. 자, 그럼 하나 더 해볼게요. 57페이지 봐봐. 자, 57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급수의 활용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활용은 뭐 별거 없죠. 식 세우자는 얘기겠지. 그지? 자, 개념 2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념 2번을 보시면 갑니다.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x제곱 마이너스 1을 x 마이너스 2n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an이라고 하자라고 돼 있으니까 자, an이라는 값을요. 이렇게 가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1을 x 마이너스 2n으로 나눈 나머지죠. 아, 그럼 얘는 어떻게 돼야겠어요? 라고 하면 2n을 대입하는 거죠. 그죠? 그럼 2n을 대입한 거니까 결국 뭐가 돼? 2n의 제곱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겠죠. 그럼 2n의 제곱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얘는 얼마가 되는 거야? 4n 제곱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지. 이렇게까지 나오겠지. 자, 그러면 이제 문제 계산합니다. 자, 시그마 n이 1부터 어디까지? 무한대까지거든. 자, n이 1부터 무한대까지인데 여기가 4n 제곱 마이너스 1분의 12라고 이렇게 써져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사실 요 정도 생각은 갖고 가도 돼요. 자, 보세요. 요 정도 생각은 갖고 가도 돼. 이거 무슨 꼴이야? 분수. 분수는 뭐 한다고? 수렴. 알겠니? 분수는 분모에만 지금 n이 있잖아요. 부분분수 꼴이죠? 부분분수 꼴은 무조건 수렴한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이제 근데 문제가 될 때는 언제야? n이 그 분자에도 n이 있을 때는 계산을 해봐야 돼. 그런 경우 제외하고 부분분수 일반적인 부분분수 형태잖아요. 그럼 얘는 뭐 할 거야? 무조건 수렴한다라고 생각하셔도 된다고. 알았니? 그럼 이렇게 되는 거 아닐까? 자, 봐봐. 12를 앞으로 빼세요. 12를 앞으로 빼고요. 이쪽에 써지는 게 이제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가 되고 요거 부분분수 바꾸시면 얘가 이렇게 되거든. 2분의 1이 앞으로 빠지고요. 2n-1분의 1, 그 다음에 빼기 2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써져요. 맞나요? 합차로 바꾼 다음에 부분분수 빼버리시면 되죠. 아, 그러면은 얘는 1부터 계속 대입을 해봐. 그럼 1부터 계속 대입을 하는데 어차피 뒤에 거는 다 지워질 거란 얘기야. 그지? 그럼 뒤에 거 다 지워지고 요따가 1 집어넣은 것만 딱 남겠죠. 그래서 그냥 빠르게 계산하면 12에다가 2분의 1, 그 다음에 1을 곱한 것과 같다. 그래서 정답 6이다. 이렇게 하셔도 돼요. 부분분수는. 알겠죠? 부분분수 형태는 무조건 수렴할 거기 때문에 그냥 뭐 부분합 구할 필요 없이 바로 계산해도 무방하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좀 잘 확인해 두시라는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58페이지 마지막으로 좀 보겠습니다. 개념 3번 보세요. 개념 3번은 이제 뭐냐? 그래프라든가 도형에서 뭐 하자는 거야? 식을 세우자예요.
똑같아요. 식 세워서 계산만 급수로 처리하렴 이 얘기야. 그지? 자, 그럼 하나 해볼게. 자, 문제에서 보이는 자연수 n에 대해서 직선이 x축과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결국 an이라는 것을 뭐 해라? 식을 세워서 급수 계산만 해주면 끝난다. 이 말이 되는 거겠죠. 그죠? 자, 그럼 해볼게요. 자, 지금 그래프상에서 대충 그려보면 요거 x절편, y절편 찾아보시면 될 텐데, 자, x절편과 y절편 찾아보면 이렇게 가겠지? 그랬을 때 x절편은 y에다가 0 대입하시면, x에다가 0 대입하시면 되겠죠? y절편은. y절편이 얼마가 나오냐? 2n 플러스 1분의 1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쪽 값은 얼마가 나올 거냐면 2n 마이너스 1분의 1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됐죠? 자, 그럼 이거 두 개에 대해서 넓이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자, 넓이 an. 넓이가 an이라고 그랬죠? 자, 그럼 2분의 1 곱하기 이렇게 합쳐볼게. 그냥 합쳐서 2n 마이너스 1 곱하기 2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거 여기에다가 급수 계산하라는 거잖아. 그럼 이거랑 똑같잖아. 그죠? 얘랑 똑같죠? 요 형태라. 요거 두 개 곱한 거죠. 그죠? 됐니? 그러면은 요거 두 개 곱한 거니까 요것도 뭐 할 수 있어? 부분분수로 뺄 수 있죠. 그죠? 그럼 부분분수로 빼면 이런 식이 되겠네. 시그마 n1부터 무한대까지가 되고요. 앞에 2분의 1 그대로 있고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뺍니다.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면 얼마가 돼요? 2분의 1이 되죠. 부분분수, 이거는 삼각형의 2분의 1이고 이거는 부분분수의 2분의 1이고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그대로 쓰시면 2n-1분의 1 빼기 얼마가 돼요? 2n 플러스 1분의 1과 같습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럼 여기다가 계속 대입하면 부분분수는 무조건 뭐 한다고 그랬어? 수렴한다고 했죠. 그럼 수렴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냥 얼마 남을 거야? 1 남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푸시면 된다고. 알겠지? 그래서 정답은 얼마가 돼요? 4분의 1입니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간 게 어디까지 나간 거냐면 급수의 성질 전까지 교대급수 62페이지까지 진행을 좀 해봤습니다. 오케이? 네, 정리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다음 주에 이어서 좀 정리를 할게요.